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나 아닌 다른 한 인간을 오롯이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불가능.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 그냥 절대 불가. 완전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완전 불가. 완전 100%. 2023년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17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 126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추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네. 죄송한데 근데 이주환 씨 있잖아요. 네. 저 립글로스 한 번만 발라줄래요? 왜요? 아니 제가 사람 얼굴 보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저 뭐가 너무 근데 오빠 들어오는데 살짝만 발라보세요. 살짝만. 왜요? 얼굴이야? 아니요, 아니 머리 지금 아니야, 머리? 얼굴이 뭔가 시꺼먼데 입술이 하얘니까 지금 뭔가 너무 아파 보이지 않아 지금? 어떻게 바르는 거예요? 그냥 살짝 발라서 바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요거 이렇게 쇼츠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색깔 어떻게 언니? 바지 색깔이랑 어떻게 됐는데? 일부러 바지랑 깔맞춤하려고 얘가 그러죠.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상해? 괜찮아지고 있어. 어떡해. 나 이뻐? 이뻐? 키스하고 싶어. 어떡해. 아니 괜찮아요. 뭘 괜찮았어요. 괜찮아 언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거울 좀 보여줘. 당신이 이런 겁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이런 그치? 손놀림. 되게 빨개요? 안 아니, 빨개요, 안 빨갛지 않아. 빨개요. 처음에 바지 그래 보였는데 지금 좀 혈색 있어 보이잖아, 그죠? 아니야. 되게 빨갛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는 빨갛다고 보기 어려워. 빨간 쪽이 아니야. 근데 되게 뭔가 여기 마음에 들어?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 뭐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거? 뭐, 닭발 이런 거? 뭐 피나는 약간 선지? 야, 그런 느낌처럼. 네. 됐다. 훨씬 카메라는 훨씬 보기 좋지 않아요? 그죠? 지금 영화 없이 안 보고 있었어. 안 보고 있었어. 야, 안 보고 왜냐 그랬어. 이주원 입술을 굳이 볼 이유는 없다. 예. 제가 이렇게 혈색이 없었나요? 혈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너무 혈색이 피곤해 없다고. 보였어요. 괜찮네.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웃으면 안 된다니요. 너무 계속 광고하는 거 보고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왜요? 그래서. 너무 오늘 좀 비주얼이 좀 웃긴가요? 네. 근데 맞은 멍멍이 같아. 지금 보시는 분들 느낄 텐데 이게 사람이 입술색 하나로 이미지가 많이 변하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입술은 바르고 나가는 입술은 바르고 그치, 나간다. 그치. 맞아. 네. 그렇구나. 아파 보이면 안 되니까. 처음에 입술에 넣는 그 반영구 화장 그런 것도 있어. 그거 한 사람 돈 엄청나게 벌었다 그러던데. 진짜. 뭐 여기 점막에다가 이것도 그냥 그래, 맞아. 반영구로 하잖아. 근데 입술 그걸 많이 했어요. 그것도 있었어. 오래됐지 그것도 벌써. 어. 근데 진짜 아프대요. 처음에 한 사람은 수십억 벌었대. 와. 그거를 상표 등록을 해서 기술 가져가는데. 대박이다. 여기에 이제 문신처럼 색깔 넣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이거 바르는 게 그렇게 귀찮나? 그 정도로 아픈 거를 이겨내고 근데 할 그거를 정도로? 매일 이런 거를 하려다 보면 여자들이 메이크업 하는데 지워지잖아. 귀찮지. 지워지고. 생얼 예뻐 보이려고. 맞아. 그치. 이게 뭔가 사실- 입술을 안 바르고 밖에 나가면 뭔가 정말 창피한 느낌 있잖아. 진짜 그래? 어. 누가 본다고 입술을? 아니 창피하진 않아요. 근데 문득 나갔다가 거울 같은 그치, 거나 깜짝 쇼윈도에서 내 놀라지. 얼굴이 비칠 때 놀라죠. 뭐지? 너무 추레해가지고 추레해 보여. 너무 아파 보이고 막 이래서 깜짝 놀랐지. 제가 좀 그랬군요. 그래서 네네. 못 견뎌서 본인이 네. 입술에 바르던 립글로스를 줄 정도로. 네네네. 춘맨 근데 말고 추래. 지금 한결 마음이 좋아요 제가. 네. 색깔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때 한번 좀 신경 쓰면서 내려오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요 입술 신경 써주신 손문선님도 그 술 드실 때 이제 많이 드시면 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저분도 전형적으로 입술색 없어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다 빨아먹거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 입술 좀 바르라고. 정말. 그래? 예. 녹화하다 한 번씩 다 언니 좀 그렇지. 미안한데 이것 좀 바르라고. 난 사람 여자 볼 때 특히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봐요 그럼? 여자 볼 때요? 네.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보죠 저는. 음. 네, 뭐 하나 입술색이 있다 없다 이것까지는 보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허. 그래요. 네. 입술색이 뭐가 중요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느껴지는 거지. 그럼. 안 이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입술색이 없네가 아니라. 아니. 뭐 봐? 아니 안 이뻐 보인 입술 때문에 안 이뻐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아니야 입술 때문에 되게 안 이뻐 보이는데 그럼 뭐 뭐 때문에 때문에 안 안 이뻐 이뻐 보여요? 보여요? 그냥
안 이쁜 몸매, 거 안 몸매. 이쁜 거예요. 그냥 못생겨서. 아 그냥 못생겼다. 아, 되게 뭐 입술 하나 때문에 오늘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원래 못생겼어? 안 이쁜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어. 예. 그럼 그 안 이쁜 사람이 입술을 바라보면 이뻐 보여야 되잖아. 그렇진 않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입술은 네.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지 않습니다. 아. 너무 네. 작은 부분이라서. 네, 너무 그렇죠. 자,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러면 보배가 이렇게 남자 얼굴을 봤을 때 어디가 영향을 좀 주는 편인가요? 이거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저는 있으니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날개뼈. 아니 얼굴. 얼굴? 말을 지금 방금 얼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날개뼈라는 게 뭐야? 날개 죽지. 여기 뒤에 튀어나오는 거. 어깨 뭐 뒤에 그걸 뭐 보나 보지.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싹한 남자들이 그럼 있거든요. 되게 좀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보내야 되겠네. 그래야 그 여름에 그 만나야지. 등을 좀 확인할 수가 뭐 있는 뒤에서 거죠. 이렇게 봤을 뒤에서 때. 수업만 들어도 보이지. 그치? 아니 근데 흰 옷은 학교에서 잘, 많이 만나잖아. 응. 근데 네. 흰 옷은 잘 보이지만 검은 옷은 잘 안 보이잖아. 보여요. 아니 그냥 다 실루엣. 보여. 프레임이 보여. 아, 그래? 그럼. 코. 코. 코? 코가 어때요? 코를 본대. 그거 좀 오똑한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오똑하진 않아도 뭔가 들창코면 뭔가 매력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재물이 빠져나갈 거 같아. 아, 관상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런 건가? 어. 왜 라니는? 이목구비를 보는 것 같진 않고 어. 표정? 표정. 아. 표정이 없는 사람이 싫어요. 있어요. 무표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 표정이 좀 다양한 사람도 있고. 네, 활짝 웃고 이런 사람이 좋아. 표정이 없는 사람이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되게 좀 무덤덤한 사람? 그냥 혹은 좀 꿍에 생각을 알 수 없지. 오. 뭔 생각하지? 음. 아 그냥 왜 웃을 때도 그냥 이렇게 웃고 말고. 표정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신비로워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표정이 없어서. 저는 그게 신비롭지 아, 않고 신비로운 답답해 보여요. 너의 모습 나에게 사랑인 걸. 네. 진짜 거렁뱅이 같아요. 그 모습을 노래까지 하니까. 하잖아. 오늘 맹비는 좋은데. 나 이 거렁뱅이. 복장에 이 복장은 딱 파라솔에서 그 편의점 파라솔. 그래서 이제 노상 까야죠. 소주 한잔 하면 딱 딱이지. 네. 아, 그렇네. 그렇습니다. 좋네. 문선 누나는? 저도 얼굴을 딱히 보진 않는데 얼굴 안에서라고 한정 본다면 지으면 코, 눈, 코. 코가 중요하구나. 코. 남자는 그래서 코 보통 중요하지. 여성분들이 남자 많이 본다고 그러는 데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런 나오잖아. 음. 코랑 하관을 많이 본다 그러고. 하관. 그 남자들은 여자 눈을 많이 본대요. 음. 눈이랑 요런 쪽에. 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약간 밑에, 오. 남자는 위쪽을 많이 아, 보네. 본다. 이마 이런데. 뭐 이마. 그래서 눈 성형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코 성형을 많이 하고. 아, 남자들 코성형 많이 해요? 많이 엄청 하죠. 많이 하죠. 많이 남자들은 하죠. 성형하면 보통 코 아니에요? 코 많이 무슨 하죠. 콧대 어. 세우는. 그 남자 눈 작다고 막 무슨 안검하수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어. 그걸로 저기 하진 않으니까. 매력 있죠. 어. 너는 뭐죠 얼굴에서? 여자? 눈. 눈. 눈이 먼저 눈에 가죠. 어. 눈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데? 눈이 어떻게 생겼다기보다 쌍꺼풀 이거 막 큰 눈. 그러니까 뭐 눈이 예를 들어 너무 이렇게 됐어. 찢어짓는? 그건 대성눈, 좀 대성눈. 무섭잖아. 이렇게 너무 내려갔는. 너요? 너무 안 내려도 돼. 내려가면은 귀엽지. 이게 8시 20분이란 말이야. 아, 내려가 저게 내려가. 8시 20분. 아, 근데 그러네. 10시 10분인 사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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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0분. 근데 10시 아니야, 10분보단 10시 10시 10분까지는 아니야. 난 9시 9시 반. 15분으로 9시 15분으로 9시 반이면 이게 이렇게 된 건데. 야, 나 이거 삐꾸를 만들어. 9시 반은 뭐야? 9시 반 눈이 귀엽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 여자를 볼 때 얼굴 볼 때 나는 뭐 하나 특정적으로서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분위기. 근데 나는 그건 있어. 내가 조금 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턱 나온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와. 아, 좋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런 거 싫다는 있어. 거예요?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아, 거지. 그런 그럴 이런 거 수 있어. 있어. 그런 거 있어. 내가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나한테 콤플렉스 있는 부분이 상대방도 있으면 그게 그치. 확 들어와요. 저도 똑같이 저도 이렇게 하관이 작은 남자는 진짜 별로 마음이 안 가요. 아. 난 하관이 작은 남자가 좋아. 내가 턱이 있어서 그런가 봐. 와, 진짜 신기하다. 네, 이게 사람마다 다 그래. 이게 정말 DNA인가 봐. 근데 어, 웃기지?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막상 만나는 사람 보면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난대. 그렇대. 맞아. 생각 그렇잖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어 결혼해. 그럼 같이 살다 보면 표정을 닮는데요. 그러면 안면 근육 때문에 더 닮아진다 맞아. 점점. 닮아지. 그러니까 표정을 계속 비슷하게 쓰니까. 비슷하게 생겨지는 거야. 닮은 사람이랑 어. 결혼해. 그래서 나는 좀 항상 이게 그 턱이 치열이 딱 그걸 좀 예민하게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치열 느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번의 양치로 6번의 양치 효과를 드리는 트로마치 미세 전류 칫솔 그리고 혀 클리너입니다. 진동이 아니에요. 신기하다. 미세 전류가 흘러서 일반 칫솔이랑은 굉장히 다른 개운함을 선사를 하는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느낌이 되게 상쾌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보면 전동 칫솔이 그럼 드 하잖아. 난 그게 싫어. 그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뼈 그걸 떨리는 싫어하구나. 네,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음. 맞아요. 근데 요 미세 전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닿지 없어요. 않는 곳까지 같이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고 여러분 혀 클리너 안 쓰시는 분들 이거 쓰면 구취 제거에 혹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써야 네, 돼요. 확실히 쓰는 게 좋다. 긁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류가 있기 때문에 또 녹이면서 없앤대요. 네. 와.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거죠. 혁신이에요. 네. 자, 두 제품 모두 자극이 없이 미세 전류를 통해서 플라그도 제거하고 백태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할인 코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구매한 다음에 결제창에다가 할인 코드 적용란에 LAP 랩충윤의 랩이죠. 랩 23 주시면 일단 10,000원 할인. 오, 되게 할인. 많이 해준다. 네, 되고요. 방송 업로드한 다음에 3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빨리빨리 사셔야 돼. 그동안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사실 그 전동 칫솔 같은 거를 오래 썼던 분들 중에서 이게 그 뭐랄까요, 너무 전동 자극이 세가지고 치아에 오히려 좀 안 좋다거나 잇몸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또 잘못 쓰시면 더 빨리 온대요. 네. 어. 근데 이제 이게 전동이 아니라 전류. 진동이 아니라 미세 전류로 쓰는 그치. 거라서 그런 걱정이 없을 수 있고, 이게 한번 이렇게 칫솔질 그냥 평소에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걸로 6회 정도 양치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 상쾌하죠. 네, 너무 깨끗하게 닦이는 이게 거죠. 사람 손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지. 구석구석 제대로 닦아내기가. 네. 이거 휴대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 이게 가벼워. 칫솔 보면은 보통 전동 진동 칫솔 같은 경우는 되게 한 구석을 많이 차지해요. 네. 근데 이만해. 되게 슬림합니다. 근데 이거 C타입 하나. 그래. 그러면 가지고 댕기시기 편하잖아. 그쵸, 그쵸. C타입은 요즘에 다 여행 갈 C타입이야. 때 다 하나씩 가지고 댕기시잖아. 네, 그냥 요걸로 충전하면서 여행으로 쓰셔도 되고, 사무실에 하나 두고 요즘에 점심 식사한 다음에 양치들 다 하시니까 그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건강한 구강 관리 트로마치 미세 전류 칫솔 그리고 혀 클리너입니다.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순백입니다. 네. 한 잔. 한 병 또 뭐 이제 먹어야죠. 먹고 시작해야죠. 근데 이거 한 번에 원샷 하기 너무 아까워. 왜? 아껴 먹고 싶어. 맞아. 홀짝홀짝. 네. 어쨌든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삼. 산양산삼이 이 7년근이 효과가 가장 제일 좋구나. 좋대요. 그래서 7년근 산양삼을 엄선해가지고 뿌리부터 잎 열매까지 요 한 병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삼순백 전 제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요거보다 조금 옅었어요. 음. 근데 이제 더 진하게 만든 거지. 아. 더 한 뿌리씩 다 담으려고 음. 진해졌습니다. 저는 이거 먹으면 진짜 바로 그냥 효과가 오는데, 이게 지금도 이거 먹을까 말까 되게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 밤에 좀 이따가 집에 가가지고 네. 더워요. 막 열이 나. 그럴 때 뭔가 이제 그거지. 그럴 때 뭔가 이제 좋은 시간 가지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막 자다가 와가지고. 잘 깨워. 깨워. 어깨 수술 안에 덮쳐? 남편을 남편을 먹여볼까? 아니 어깨 상관없잖아. 어깨로 팍팍 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먹방할 집에 것도 가져가도록 아니고. 하겠습니다. 특히 산삼순백 같은 경우에는 구매 후기들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 제품이 좋구나 느끼실 텐데 6,000개가 넘는 와. 후기들이 다 너무 좋다고 네. 효능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시중에 유사품이 너무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꼭 산삼순백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1666-1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식장 문학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 내 애인의 옛 연인. 여기나요? 연주고 싶지. 에라이크. 예. 옛 연인. 자, 내 연인의 옛 연인과 관련된 상황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이미 우리가 많은 이야기 회차를 거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죠. 옛 연인에 대해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주원이 형은 예전에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이런 그 자격지심 그런 게 예전에 있었던 바가 있었다. 저는 너무너무 신경 써요. 너무너무 신경 써요. 요즘은 그래도 좀 덜 쓰인다. 덜 쓰이긴 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하. 네. 네. 그 란이랑 보배는 어떻다 그랬었죠? 옛날엔 과거는 과거다.
네. 보배는 저도 별 굳이 신경 안 쓴다. 네. 자, 그러면 최근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옛 연인 때문에 현재 연인과 크게 싸우거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던 경우 뭐 형은 몇 번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옛 연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랑을 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죠. 아 나를 덜 좋아하면 어떡하지? 옛 연인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아 그 사람보다 더 날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사귀면 되는데 그죠? 뭔가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제 지난 사람 그 사람 알 수도 없는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나를 더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좀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닌데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고도 좀 기분 나쁜 티를 좀 상대방이 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이런 걸로 약간 뭐 고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상대가 그랬어도 좋아요. 아니 얘 연인이 사실 신경 쓸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잖아. 없지. 없어. 없는데 만나야 돼 막. 근데 어떤 같은 그룹에 있어. 아니 근데 두 번이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던 게 하나는 남자친구가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뭐 거래처 사장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이랑 되게 늦게까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일요일이었어요. 그 아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니까 술 먹고 뭐 딸기 주스 먹을래? 내가 밑에 사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 주스를 사러 내려가는데 걔 핸드폰을 들고 내려온 거예요.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모르고 얘 핸드폰을 뭐 들고 그럴 수 있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다 보니까 내 거가 아니야. 내 얘 걸 들고 왔네. 이러면서 이제 딸기 주스를 사러 가다가 이제 보잖아요. 아 본 거구나. 왜냐면 이건 아니 그냥 봤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내 앞에 손에- 밑밥을 많이 내 손에 아니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치. 사실 궁금하잖아. 그때 또 어릴 때니까 그래, 그럴 수 핸드폰을 있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옛날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카톡 아니었던 것 같아. 문자였던 것 같아.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건데 딱 보니까 전 여친이야. 잘 들어갔어. 뭐 어쩌고 이렇게 주고받은 이걸 문자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딸기 주스를 사면서 너무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지. 빡친 거예요. 사긴 샀어. 이 새끼가 이러면서 잘 일단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자마자 문을 박차고 열면서 막 어제 누구 만났어. 뭐야? 이랬더니 이제 이미 발각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실직고. 이실직고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거래처 사장이 아니었던 거야. 아니요, 지 전 여친 만난 거라니까. 야 그럼 구라를 친 건데. 그럼 구라를 와 친 거야. 그거는 이거는- 혼나 마땅하지. 아니 혼나 마땅한 게 아니고 헤어질 사유예요. 네, 헤어지진 않았어요. 너무 좋아했구나. 예? 너무 좋아했구나.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를 무조건 막 헤어지는 거 아니야? 왜 만났대요? 얘기를 좀 들어보긴 해야지 일단. 그래서 얘기를 막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전 여친이 쇼핑몰을 한다고 시작한다 그래서 얘가 쇼핑몰을 하다가 이제 말았던 전적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잡다구리한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차피 얘네 그 사무실에 뭐 두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한 상태였는데 그 전 여친이 그거를 자기를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해서 겸사겸사 만났다. 만난 김에 뭐 어떻게 술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다. 그래서 싸우긴 싸웠는데 헤어지진 않았죠. 야, 전 여친이랑 마신 술의 숙취를 현 여친이 딸기 주스로 풀어준 거네. 와,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 아침에 나가 잘못 삔또 상하면 딸기 주스 얼굴에 던질 수도 있어. 그 근데 남자 부럽다. 진짜 그때 딸기 주스를 기다리면서 그 문자를 확인할 때 차오르는 분노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짜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야. 떨리지. 근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성시경 노래 같다. 뭐? 혹시 분노가 차오르. 그 노래가 그 노래였나요? 가사 바꾸면 되지. 아니 그 핸드폰 뭔가 이상한 촉이 있어서 혹시 핸드폰을 그냥 가져간 건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연히. 추후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맞아, 사람의 무의식이 맞아. 무서운 게 내 어쩜 무의식이 그렇게 시켰는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지. 뭔가 안 믿겼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이었어요? 네? 그렇게 한 번이에요? 아,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친구는 그러니까 전 여친과 관련된 건 한 번이었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죠. 문제가 네, 있는 문제가 분이었군요. 많았죠. 이게 뭐 예를 들어 상대가 누나의 전 연인 때문에 괴로워했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많네요.
상대가 나의 전 남친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있었죠, 많았죠. 왜, 비슷하게 섀도우 복싱 하고 막. 네. 누나도 뭐 예를 들어 전 남친이랑 뭐를 주기 위해서 만나 술을 마시자. 아니 전혀 그런 아닌데 그런 건 전혀 없었나요? 전혀 아닌데 괜히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하고 난 넘어가는 것뿐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 현 남친이 전 남친의 패션을 따라한다던가. 약간. 소름 돋아. 전 남친의 패션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얘기를 해서 누군지를 알게 된 거야. 그럼 무슨 요즘은, 사람이었나 보지. 이제 뭐 SNS 인스타 나오고 나서 서로 막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인스타를 찾아보고 뭐 패션을 따라한다던가. 그건 조금 이상한데. 이상하다. 많이 섀도우 복싱이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제발 그러지 말아라. 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진짜 지금 와서 뭐 얘한테 그런 감정을 갖는 게 너무 너한테 에너지 낭비다라고 누누이 말했지만 그게 아까 뭐 주원 씨도 그랬다고 했지만 안 되는 시기가 있나 봐. 어릴수록 그게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이 네. 어릴 때. 패션을 따라하고 그 생각을 못 해봤네. 한번 따라해보지. 한번 해볼 거. 그러니까. 그럼 날 더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아까 1번이 그거였고 2번. 2번은 진짜 얘기하면 더 빡치는데. 뭔데? 이거는 지금 같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다 같이 개빡칠 텐데. 좋아요. 왜? 많이 좋아. 그러니까 제 현 남친을 만나고 당시 현 남친. 당시. 갑자기 지금 뭔가 발표하는 줄 기대하고 있는 게 있군요. 발표하는 예. 줄 알았지.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현 남친이 있는데 이 현 남친의 그 전 여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집 앞에 자주 가던 포차가 있었는데 참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란 그 포차의 남자 사장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예. 이 남자 사장의 여자친구가 네. 제 지금 남친의 전 여친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 세상이 그렇게 좁을 때가 그래, 있어. 그럴 수 세상이 있어. 이렇게 좁더라고. 맞아. 근데 웃긴 거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지. 몰랐어. 그치. 근데 일이 생남이잖아. 남이야 그냥. 근데 저는 이 포장마차를 자주 갔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집 앞 포차에서 혼자 소주를 한 병을 까고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하고 그래서 거의 매일 갔거든요 여기를. 근데 매일 가서 술을 먹으니까 그 포차 남자 사장의 여자친구가 제가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 매일 오지? 저 여자 왜 오지? 내 남친 꼬시려고 하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친구가 그 가게에 나와 있어서 나를 많이 본 거야. 그러면서 제 현 남친의 전 여친이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전 여친이 한참 얘기를 듣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 카톡도 찾아보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자기 전 남친의 현 여친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빡친 얘기가 시작되는데 그 전 여친이 제 현 남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헤어진 사이인데 포장마차 여자친구가 아니지 아니, 포장마차 친구의 여친의 친구지. 친구. 네네네. 제 현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여자는 만나면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여자는 만나면 안 돼. 그 여자 얼마나 이상한 여잔지 아냐. 맨날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 모르는데 맨날 그 포장마차에 가서 그 자기 친구 남자친구 꼬시려고 그게 맨날 술이 거기 와서 좋은 건데. 수작 부리는 여자다. 어머.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혹시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면서 사장님한테 수작을 부린 적은 전혀 없나요? 그런 의도는 전혀 친구들이 없었나? 있긴 있어. 이게 본인은 몰라. 술이 취하면 근데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렇게 봤을 말을 때 걸고. 누가 봐도 야 진짜 개수장 무지하게 부린다. 야, 최라 있어. 야, 그런 애들 있거든. 아니거든 나는. 난 아니거든. 사장님 좋았어요라고 했는데 1시간 뒤에 오빠 노가리 더 주면 안 돼? 말하면서 그거 끼부리는 건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야 그건 끼부리는 거. 그건 끼부리는 건가라고 하면 너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개수작 부리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웃기고 있네. 뿌리는 거 봤어? 있어. 여기 다 마찬가지야.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 진짜 저 억울합니다. 저 그 포차 사장님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럼 인정합니다. 나 조금이라도 내 스타일이었으면 내가 수작을 부렸을 거예요. 예. 아니야,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사장님들한테 끼부리는 친구도 있거든. 그거 나 같이 진짜 얘기해 이거. 아니야. 너 확실해? 나 안 그래. 오빠 황도 서비스 막 이러면서 그건 너무 싼 마인데. 너 그거 수상한데? 왜? 어디서 그래? 내가 그럴 때가 어딨어. 그때 형 빤스 입고 술 따를 때 그렇게 했어.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빤스 입고 술 따른 적 없고요.
면접만 봤죠? 예. 전 집에서도 빤스 입고 술 따르지 않아요. 네. 나 왜 가끔 하는데? 네. 아니 전 집에서도 빤스만 입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면접 볼 때 그러면은 빤스만 입고 봤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아니 얘기 요새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아니야 고대로 아니야? 있는데 나중에 갈 때 그런 데다. 라고 해서 난 가면서 뭐지? 왜 빤스만 입고 옆에 앉아야 되지? 넌 너무 이상한 거야. 한참 생각했어요. 진짜. 무슨 일인가? 거의 집에 다 도착할 때쯤에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지 빤스 무슨 이벤트인가? 막 이게 생각했지. 생일이면 해주고. 아니 뭐 수영복을 빤스라고 얘기했나? 뭐 이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 왜냐하면 클럽 같은 데 가면 이게 뭐지? 무슨 홍대 클럽 같은 데 클럽은 아닌데 술 먹다가 갑자기 뭐 새벽 1시 되면은 그 바텐더들이 어디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막 그런 장면을 팬티만 본 적이- 입고? 그러니까 우통 벗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었어. 막 우통 벗고 어. 바텐더들이 막 춤추고 막 진짜? 그런 뭐 흥을 좀 돋구는 퍼포먼스 하는 쪽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인가? 뭐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거기에? 네, 오라고 했어요. 네. 진짜? 그냥 아무나 뽑네 아무나.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빤스만 입으려면? 사람이 필요했나 보지. 사람이 급했나 보지. 그래. 그리고 하체는 좋잖아. 축구 그렇지. 선수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랐으니까. 살이 더 안 쪘을 때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무튼 네. 개수장 부리지 않았다. 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 모함을 했어. 그럼 모함을 했다는 걸 또 웃긴 거는 봐봐 현 남친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이 새끼가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왜 거예요. 얘기하지, 그걸? 화를 냈어? 아니면 그냥 얘기를 했어? 아니 그냥- 화를 내는 것도 웃겨. 그냥 아니야. 그거는 차단하고 말아버려야지. 근데- 이상한 사람이네 해야지. 그 말 듣고 얘기는 그럴 수도 해야지. 있지. 너 진짜 개수작 부렸어라고? 개수작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 아무튼 들으면. 근데 그만큼 어. 이제 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어쨌든 그걸 얘기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저는 생전 태어나서 내 현 남친의 전 여친한테 옛 연인한테 악감정을 진짜. 품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리가 너무 없지, 진짜 사실. 죽여버리고 싶지 맞아, 않았지. 맞아. 이거 완전히 진짜. 진짜 미친년이지. 찾아갈까도 생각했어요. 찾아갈까? 씨. 음.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 이건 진짜 열받는 일이죠. 그래. 너무 열받았어. 얼척 없지. 그 사장님이 혹시 언니한테 관심이 있질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장님 여친이 그 촉이 온 거지. 하하, 원래 이런 거 안 주는데 노가리 서비스입니다. 뭐 이런 거. 내 남친이 관심이 나는 있다. 그런 느낌의 사장님이 있는 포차는 매일 가지 않을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매일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냥 건드리지 않은 거지. 맞아. 그렇지. 그냥 항상 가면은 맨날 똑같아. 소주 한 병이랑 오징어 순대 한 접시 시켜가지고 그냥 그거 딱 먹고 막 집에 갔거든요. 그래. 오징어 순대가 맛있었나? 제가 오징어 순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 그 집에 그 안주가 있어가지고 어. 항상 마무리로 입가심으로 그 집에서 딱 마시고 한 30분 마시고 항상 집에 갔거든요. 단지 오징어 순대였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런 더러운 오해를 받고. 아무튼 이 저기 남자 사장 여자친구랑 이 전 여친이랑 아주 그냥 딱 싸잡아서 혼내줬어야 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고 뭐 끝났어요? 넘어갔죠 그냥. 그냥 넘어갔어? 네. 넘어갔죠. 이런 어떤 다이내믹한 에피소드 없나요? 어우 저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상대가 본인의 전 연인 때문에 화나했다거나. 없어. 같은 학교 내에서 사귀니까 초반에는 이제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뭐 이런 일은 있어도 그게 뭐 걔랑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지속되진 않죠. 저희 문제 됐던 남편은 적 없어. 거의 2명 빼고 다 알아가지고 사귀었던 남자를? 네, 다 봤어요. 맨날 헤어지면은 같이 술 먹고. 근데 나는 와, 그때 진짜 이상해. 이런 어떤 보배랑 보배 남편의 어. 어떤 그 과 내에서 학교 내에서 그 관계는 나는 너무 불편한 관계야. 나도.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뭐 어차피 뭐 같은 과에서 여러 명을 사귄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섀도우 복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항상 그냥 놀려요 서로. 나는 그냥 그런 애랑 왜 몰랐으면 사귀었어? 좋겠어 계속. 그러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뭐그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뭐 그건 그렇긴 하지. 최근에 되게 불편했던 게 친구 다른 CC였을 때 그 친구 이제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은 분명 그 사람 볼 것 같은 그지.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근데 전 남친? 근데
그 초대하는 애도 조심스러워. 나한테 초대장을 줄 때. 어. 뭔가 왜냐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100% 올 거거든. 아. 둘 중에 한 명이 안 오면 내가 안 와야 되거든.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되게 불편하더라고. 아 그럴 때는 솔직히 그 초대장 주는 친구가 그 정리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안 주거나. 오지 말라고? 여기는 죽어도 온다고 하니까 넌 안 와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뉘앙스가 있었어요. 뉘앙스가. 근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올 수도 있는데 야 오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색하겠다 뭐 나 이러면서. 그것도 봤어. 요즘엔 청첩장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더만. 어떻게? 초대할 사람이랑 이 사람은 초대를 안 할 사람이야. 근데 알리긴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뭐 가족끼리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쨌든 노티스의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만 주고 그 버전들이 있대요. 괜찮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 알리긴 해야 되는데 그래. 굳이 안 오는 와도 걸 되는데. 얘기하는 게 그 사람도 부담이고 나도 안 와도 되는 사람이면 맞아. 그 정도 주고 마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얽히고 설켰어. 근데 근데 그 결혼한 거 아시죠? 그래서 결혼식 나 그때 갔다 왔는데 저번 달에 갔어? 뭐 가족끼리 한다며. 넌 초대했어? 그냥 그럼 가족끼리만 이상하지. 한다는데. 맞아. 가족끼리 안 했는데 한 500명 왔던데. 너무 많이 왔다. 왔던데. 씨발 500명을 내가 못 낀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그것도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얽히고 설키면 잘 줘야겠네. 그래 잘 적해야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제주도 놀러 갔다 왔는데 네. 가져갔어요. 거의 한 15박스 가져갔거든요. 몇 박 며칠 가는데 15박스를 아니, 이제 가져갔어요? 일단 뭐 이제 나눠 먹고 또 제주도 사는 친구도 좀 주고 선물해주고 남으면 주고 이제 나머지는 또 나눠주려고 가져가서 이제 먹었는데 술자리마다 이제 쫙 깔아놓고 먹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술을 먹었다. 그치. 그래. 네, 든든하더라고요. 정신적 지주야 진짜. 그치, 약간 보험 같아. 든든합니다. 얘가 있으면 술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느낌. 네. 술겜 검색창에 술겜이라고 치면은 다른 제품이 뜨기도 하거든요. 지금 연관 검색어 뭐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또 웃돈 주고 파는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꼭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라고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직장 문학과는 우리가 약간 선택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네. 스토리라인을 먼저 깔아볼게요. 30대 직장인 남성 A는 소개팅을 통해서 동갑내기 직장인 여성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자, B 여성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한 대기업에서 꽤나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커리어우먼이고요. 승진도 빠르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 남자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출장이 잦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남성과 여성, 남자 여자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여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자가 당황하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걸 이상하게 여긴 남자 문 앞으로 다가가 귀대기를 하고 엿들어. 엿들었습니다. 기관 여자의 스타일이다. 전화를. 자, 이거 여자니까 연기 좀 해주세요. 누가 하실래요? 알았어. 그거 내가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공항으로 바로 갈게. 거기서 봐. 자, 여자가 전화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자 얼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들은 척하는 남자. 시간이 조금 후에 태연하게 묻는다. 남자는 주원영 해주세요. 누구였어? 바보예요? 아니 저팔계, 바보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거 아니야. 아니. 정준하 준하영을 왜 해? 아니 갑자기. 다양한 그냥 다른 버전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니 되게 커리어 우먼인데 좀 이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잖아. 그거는 굉장히 좀 편견파예요. 네. 제 편견대로 해주세요. 네. 정상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누구였어? 최 부장 모레 출장 때문에. 근데 이번 출장은 부장이랑 둘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구나. 그래. 자, 뭔가 거짓말한 느낌인데. 자, 상사랑 통화를 반말로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 주헌. 내가 주헌이라면 보기가 3개 있습니다. 약간 이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굳이 안 묻고 전화통화를 엿드는 걸 말하는 것도 별로라 입을 닫는다. 2번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다면 상사랑 왜 통화를 반말로 하는지 물어본다. 사실상 엿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번 의심이 강력하게 들지만 오늘을 넘겨 곧장 그 부장이라는 사람의 뒷조사를 시작한다. 자, 주헌이 형. 이 3개 중에 고르면 1번 하겠습니다. 그냥 닫는다. 3개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3개 중에 골라요. 다 싫은데?
난 자, 직접 물어본다. 만약에 나 직접 물어본다. 다른 2번이잖아. 어. 직접 물어보는 게. 나도. 근데 이게 다 직접 이번이네. 물어볼 사람들은 사실 화장실 갔다가 귀대기를 안 했을 거야, 그렇지? 들었으니까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 귀대고 이렇게 안 들었을 것 같다고. 안 그런 들었으면 성향이 못 있다.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뭐야? 뭐 이거 퀴즈야 또?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 타입입니다. 왜 도청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미 저기 도청 장치가 네, 되어 있어. 그렇지. 네, 네. 핸드폰으로 들려. 네. 자 그러면 주원이 형은 1, 3명은 2. 저도 그냥 물어볼 것 같아요. 오. 자, 저는 진짜 바로 음. 나오자마자 뭐 누구였어 물어보지. 출장 때문에 하자마자 근데 왜 반말로 통화해? 왜 그럴 것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 통화해? 반말로 통화해? 요즘 부장이랑 그렇게 친해? 어. 그런 사람 나올 것 바로. 같은데. 형은 그건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볼 것 그래. 같아. 일단은 일단 물어보지 않는다. 아. 그런데 어쨌든 기억은 하잖아. 무조건 아니 아.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아 이제 저는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막 자고 있거나 그랬을 때 바로 핸드폰 이제 그거 갑니다. 뒷조사. 여기서 안 그렇구나. 물어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변명거리나 만약에 의심대로 내 예상이 맞다면 의심 가는 행동이 예상이 맞다면 그 변명거리나 이거 할 얘기를 여지를 안 주고 오케이. 뒷조사를 할 것 같아요. 아, 좋아. 네, 조사를 바로 할 것 같아요. 1번과 되게 3번 사이네. 치밀한 그러네. 네. 의외로 치밀한 스타일이네. 확실하게. 어. 네. 자, 실제로 최 부장은 란이랑 사내 연애를 했던 사이입니다. 헐. 그러니까 상사인데 전 연인인 거죠. 네. 주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란 역시 주원이 눈치를 좀 채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란이가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란이라면 1, 2, 3, 4번이 있습니다. 1번. 네. 주원이 눈치를 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고 이제는 아무 사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예로고 한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2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전에 근데 혹시 나랑 최 부장이랑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계속해서 최 부장 물어봐? 대노해서 화내면서 더 이상 최 부장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게 분위기를 유도한다. 이게 약간 이제 그 역정을 내는 거죠. 3번. 최 부장에 대한 욕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문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의심을 피한다. 4번. 최 부장에 대한 언급을 다시 봐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한다. 주원이 먼저 묻기 전까지는 입을 닫기로 한다. 자, 주원이 형. 아니 이거는 란이가 선택한 거 근데 그냥 우리 다 선택지를 볼 거예요. 4번. 저도 그냥 4번. 조용히 넘어간다. 왜냐 묻기 굳이. 전까지는. 주원이가 묻기 전까지. 굳이 내가 먼저 말할 먼저 얘기할 필요 필요는 없다. 없다. 다 똑같아? 4번. 4번. 와. 왜냐하면 너는? 이게 자기가 제발 저려가지고 그래. 얘기를 했을 때 음.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아, 눈치 아, 깠다. 그치, 몰랐는데 그냥 지레 이렇게. 얘 행동이나 이런 게 나만 예민해가지고 음. 쟤 나한테 좀 행동하는 맞아. 게 좀 많이 좀 차가워졌는데 혹시 그거 눈치 깐 거 아니야? 내가 먼저 솔직할 필요 없다. 그 지리짐작했다가 괜히 자기가 자기 입으로 떠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맞아. 저는 일단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만 그래. 봤을 아, 때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 뿐이잖아, 일단.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뭐 네 분이 4번을 했다면 저는 3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네. 3번은 사실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인간 아니에요? 쓰레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왠지 한번 그럴 것 잘해볼게요. 같아 오빠는. 가능하죠. 아 근데 이거 3번은 일단 선택을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건 알겠지만 이거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파국이거든요. 그냥 보통 방귀 낀 놈이 성내기 때문에 여기서 화를 내는 거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뭔가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자,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주원은 그동안 집요하게 최 부장과 최란의 관계를 같은 최씨네요. 네.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알아냈어요. 100%야 이거. 자, 이 상황에서 주원이라면 어떻게 할까? 1번.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내게 말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내 연인을 믿는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이해하고 이지로 노력한다. 우리 지금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교과서 같은 대답이네요. 네. 2번.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라면서 지금도 둘이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진다. 3번. 따지기보다는 최 부장 잘해줘? 최 부장 몇 살이야? 최 부장 어떻게 생겼어? 은근슬쩍 상대 압박하면서 네 입으로 먼저 말하기 기다린다. 4번. 아무 이유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헤어짐을 준비한다. 5번. 란에게 얘기하지 않고 최 부장에게 DM 보내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한다. 무서워. 예. 이건 거의 헤어지자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무섭다. 나는 여기 5가지 중에는 없고 직접 물어볼 것 같은데? 둘이 사귀었었지. 그러니까 그게 2번이 가깝죠.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집요하게 추궁하고 따진다는 거는 이제 지금의 감정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1번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삭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해하고 잊으려고 노력한다. 이게 삭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말이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1번일 것 같고 만약에 얘랑 그런 것도 있는데 얘랑 뭐 어차피 애매해. 끝까지 갈 생각도 없는데 뭐 그러면은 그냥 저는 4번 할 것 4번. 같아요. 그냥 조용히 헤어짐을 준비한다. 말을 좀 안 하는 타입이네. 아니 진짜 10년 전 했으면 10년 전이면 3번 했을 거야. 3번? 진짜? 잘해줘? 예. 그게 어울린다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귀엽게 하면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죠. 예? 야 존나 의심 간다? 막 이러면서 스타트를 그렇게 하죠.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존나 의심 간다 이거. 존나 의심 간다? 그렇게 통화하고 하는 거 다 들었어 그때. 오호. 존나 빡쳤는데 참았다 막 이러면서 아하. 이렇게 들어갔는데 10년 전이면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화내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는 2번에 가까워요. 2번 네. 추구한다. 네네네. 저는 무조건 알아본다. 아니 이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알았잖아요. 100%지. 뭐야 지금 전 남친이랑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 여친이겠죠. 뭐야 지금 전 여친이랑 회사에서 아직도 단둘이 출장을 간다고? 이걸 나한테 이해하라고? 그렇지. 단둘이 출장. 회사니까 너무 빡치지. 가지, 회사니까. 너무 돌아버리지 어. 그거는. 출장물 무조건 있어. 난 1번인데. 근데 뭔가 출장 갔을 때 이 출장이라는 게 정말 빡센 출장도 있지만 어쨌든 널널한 것도 있지. 외국이나 출장 갔을 때 정말 하루 정도 비거든. 그쵸? 뭐 비행기 시간이 그래. 뭐 안 맞는다. 일은 끝났는데 비행기 시간이 내일 저녁이야. 그럼 솔직히 한 24시간이 비는 비죠. 거거든. 그러면 근데 뭐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왠지 사람이 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술 일잔. 붕 뜨잖아. 그래. 그치. 근데 전 연인이었어. 야, 이러면 내가 만약 최부장이잖아? 뭐 옛날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비행기 탈 것 같아. 최부장. 내가 최부장이면.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난 내가 솔직하다고 봐. 아니 나는 최 부장이랑 란이랑 아무 사이가 현재 아니어도 정말 감정이 하나도 안 남았어도 내가 지금 A라면은 이거 못 참지. 근데 어떻게 회사에서 맞아. 출장을 뒤로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나한테 수 없잖아. 말을 안 했다는 거. 미리 그러니까 얘기해. 내가 그래, 하는 것도 그렇지. 웃기잖아. 그럼 미리 말했으면 이 사단이 벌어지니까 안 했지. 근데 어쨌든 이제 내가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인 관계였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걷잡을 수 없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두 개 중에 말하면 불편하니까. 두 개 중에 뭐가 나? 미리 말한 상태에서 불편한 거 유지되는 게 나? 아니면 이렇게 출장 가기 직전에 빵 터지는 게 나? 그냥 어차피 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말하는 것도 웃겨. 그래? 나는 미리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미 미리부터 처음에 불편하자. 처음에 통화하고 왜 반말이야 이랬을 때 그냥 말했어야 된다. 다 얘기해야 된다. 사실 예전에 이런 관계였는데 그래서 말을 편하게 하게 됐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하고 그게 출장 가. 될까요? 출장 근데 가. 이제 여기서 뭐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흐름을 깨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 여자가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일단 숨어서 받은 거. 그래. 그때부터 의심이. 근데 회사 의심이 스타트하는 전화는 거야. 원래 다 다른 빈자리에 가서 받지 않나요? 아니 남자친구 있으면 옆에서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면 옆에서 받을 수 있죠. 예 부장님 무슨 일이죠? 예 출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봤을 때 별다른 게 없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회사 일이구나 하는데 숨어서 받고 반말로 통한 걸 들었다. 여자가 멍청하게 했다. 거기는 이제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스타트가 되는 거지. 그거 있잖아. 같이 연인이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었는데 최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 근데 전화를 안 받으려고 안 받았어. 근데 여자가 계속 왜 안 받아? 받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등산 가자는 거니까 받아 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등산 실제로 가든 진짜 안 받는다니까 이러면서 그건 제목이 여자의 촉. 연락도 내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여자 또 계속 여자친구가 계속 말하거든. 받아. 왜 안 받아? 못 받아. 개 힘든 산 올라가고 있어. 그래 근데 그런 거 찝찝하거든. 내 앞에서 전화 안 받으면. 그래 맞아 그런 거 있어. 막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스피커폰 되어 있는데 막 누구 전화 오는데 안 받아. 왜 안 받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내 앞에서 왜 못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 나는 최 부장입니다. 최 부장인데 이 주원이 나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로 인해서 란이랑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직 나는 마음이 정리 안 된 상태예요. 문제네 문제. 하지만 그렇다고 란이가 나한테 대한 미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떻게 행동할 건가?
최 부장 기준입니다. 1번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B에게 미안하다면 먼저 다가가 달래준다. 2번 A가 신경 쓰이게끔 업무 시간 외에 더 가열차게 연락해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다. 3번 B를 배려해서 가급적 연락하지 않는다. 4번 B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한다. 5번 I believe를 배경음악으로 깔고 우리 B는요 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영상 편지를 A에게 보낸다. 자 주원이 형 저는 5번이요? 정말? 이건 아니고 저는 신승훈을 좋아하니까 5번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불러서.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다는 걸 100% 알게 된다면 저는 다가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4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연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없는 그냥 없는 철저히 것처럼. 무시하겠다. 네. 네, 하면서 빨리 내 마음을 정리하고자 하는 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네. 보배는 저도 3, 4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다가 5번, 1번 1번. 아, 한번 기회를 도전해본다. 엿보면서 도전해본다. 아, 오케이. 라니. 이간질 할 수 있으면 하고.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오, 굉장히 나이스야. 의외인데. 그래. 의외인데. 저는 3번으로 남자친구 있을 때 굳이 남자친구하고 그 여자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출장을 갔을 때 그때 한다. 그거 1번이잖아, 그치? 몸으로 꼬신다. 아하. 출장에서 조진다. 네. 딴 거 필요 없이. 역사를 만들고 온다. 오호. 네, 예. 자질구레하게 뭐. 좋은데. 일단 술은 먹어야지, 그치? 그렇지. 무조건 술 마시겠죠. 무조건 술 마셔. 예. 방으로 들어가. 똑똑똑. 나야. 여기 커피포트 안 돼. 이게 더 낫다. 나야보다. 그치? 누나. 아, 저는 지금 이제 라니에 대한 마음이 100%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았느냐가 관건인데 그냥 미련이 남은 거면 3번이고요. 많이 남았어. 많이 남았으면 1번이지. 1번. 어허. 가야죠. 네. 네. 5번 없나요? 박정희. 자, 이제 마지막 주관식입니다. 나는 A입니다. 주원이죠. 나에게 아직도 마음이 있는 전 남친. 뭐야 둘이 사귀었었어? 대부분 잘못된 것 같아. 대부분 잘못된 것 네. 같아. 현 남친 A라고 이거 B인 것 같아. 나는 최란이다. 나에게 아직도 마음이 있는 전 남친 최 부장. 여전히 좋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최 부장과 나의 예전 관계를 알고 있는 현 남친 주원. 계속된 의심에 조금 지쳐간다. 그 사이에 낀 나 최란. 이제는 혼란스럽다.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야. 요 정도 상황인데 최 부장이 그렇게 막 들이대. 호텔 가서 출장을 가봐야 알겠네. 어떻게 그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까 이미 앞에 질문에서 B는 그러니까 라니는 최 부장한테 감정이 별로 없다고 했었는데. 근데 좋은 이 사람 사람을 기억하고 느낌이지. 있대. 근데 만약에 C 부장의 느낌이었네. C 부장의 느낌이 그냥 미련이 없는 것 같은 거지. 같다라고 알 수 없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라니 입장에서는 최 부장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있어.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게 약간 두 남자 사이에 껴있다라면 저는 두 남자 사이에 꼈을 땐 둘 다 버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버려야 돼. 둘 다 꺼져라. 둘 다 꺼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해도 누구를 선택해도 후회하거든. 그럴 거라면 아예 그것도 맞아. 제3의 남자를 만나라. 그거군요. 존나 주원이 존나 불쌍하네. 잘 사귀고 있다가 그 부장 새끼 지가 못 잊어가지고 난 걔 좋아하고 사귀고 그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둘이서 나오죠. 출장 가고 왔다 갔다 하더만 헤어지자고 하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답이 어. 나오죠. 자, 주원이의 입장에 처음 처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면은 주원이는 사실 처음부터 이 사단을 만들면 안 돼. 맞아, 이걸 맞아. 들었어도 사실은 못 들은 척 문제 넘어가야 삼지 된다. 않아야 돼. 사실은. 듣지를 말아야지. 왜냐면 이 사단이 일어나거든. 괜한 되게 불쌍하네, 사실 주원이. 그냥 마음고생도 많이 넘어가야만 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아하. 그래, 내가 말했잖아요. 나 그 여자를 사랑하면 1번을 하겠다고. 그래. 근데 마음고생은 심할 것 같다. 왜냐면 질투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그 힘든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유 불쌍하다 주원이. 그 회사에서 사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 그치? 그래. 또 학교랑 또 달라. 위험해. 맞아. 예. 만약 이 사람이랑 또 헤어져도 주원이랑 헤어져도 라니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럼 이제 그 최 부장은 계속 해야지. 있어. 최 부장은 계속 남아 있잖아. 그치. 어려운 거야. 그치. 란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주원이랑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죠. 현재가 왜냐면 중요하다. 현재 남자친구고 얘 좋아서 만나고 있는데 얘가 그냥 괜한 의심을 하는 거니까. 음. 그냥 내 기억에 옛날에 사귀었던 좋은 사람이야. 음. 같이 일을 하는 동료야. 근데 약간 오바해서 지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 남자친구를 설득해야죠. 얘기해서 둘이 출장 가는 거 바꿀 의향은 있어요? 어떻게? 회사에 얘기해. 회사에 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예전에 얘기해. 아니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둘이 출장 가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 정도는 어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별로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업무적으로 나한테도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일이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같이 갈래? 이럴 것 같아. 아, 너 같이 올래? 가? 예. 저녁에? 근데 같이 남자친구는 가면 되지 어쨌든 같이 못 가게 됐고 않을까? 이제 최 부장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난 주원이한테 이제 잘해줘야지 어떻게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최 부장이 출장 가가지고 막 들어와. 명품백 사줘. 오.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죠. 남자친구 있는데. 그리고 막 밤에 커피포트 안 된다고 막 무슨 문두들겨. 두드려? 아. 그건 넘어가죠. 백을 안 넘어가고 몸에 넘어가. 오. 물질보다는 몸이야. 열어봐야지. 백은 내가 사도 되지만. 백은 내 돈으로 출장 갔다 사면 되지. 커피포트는 못 참지. 그렇지. 아유, 불쌍한 주원이. 네, 소백지향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6년근 홍삼과 활력 보충에 좋은 아르기닌을 네. 한 포에 담았습니다. 네네네. 네, 두 가지 드세요. 성분을 좀 드실래요? 먹어야 돼요. 원래 아르기닌 발음 어려워. 달달해서 뭔가 이제 당이 충전되는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느낌도 그런 있어.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으로는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르기닌을 따로 드시는데 이게 뭐 물에 타 먹는 제품,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도 많은데 되게 맛이 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먹기 힘들고 아니면 용량이 많거나. 근데 얘는 아르기닌 딱 요거 먹어보면 딱 한 입인데 요 15g 한 포에 아르기닌이 한 포에 3,000mg 들어있고요. 네. 음식 양으로 따지자면 장어 2마리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같이 홍삼까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오후에 기력 달리거나 아니면 수험생들 되게 피곤하잖아요. 뭐 직장인들부터 또 운동하시는 분들 딱입니다. 진짜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홍삼에다가 아르기닌 딱 그러니까. 섞어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역력 챙길 때 먹는 것들이잖아요. 맞아. 건강해지려고. 근데 또 아르기닌 그 비린 맛이 있는데 홍삼이 딱 뭔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맞아, 있어서 맞아.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위생적인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들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간편한 피로 회복, 활력 충전. 홍삼엔 아르기닌입니다. 네, 힐로소피 퍼펙트 스칼프 안티 헤어로스 비건 탈모 샴푸. 지금 이주원 씨가 감고 오셨죠? 네. 지금 감은 건 아닌데 제가 항상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머리를 감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샴푸만큼 좋은 샴푸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샴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바꿨겠죠. 그럼요. 네, 근데 광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쓰면서 너무 좋고 또 오랫동안 이제 샴푸 한 상태에서 이제 이 거품을 놔두고 오랫동안 두면 둘수록 시원함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탈모 증상 완화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 쓰시면 되고요. 또 이 샴푸랑 같이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 제품도 여름에 너무 좋은 게 여름에는 이제 덥고 습할 때는 로션 잘 안 바르니까 네. 이럴 땐 자주 샤워하면 건조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는 샤워하고 나면은 피부가 진짜 이 보습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네, 촉촉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제품. 사실 로션까지 있어요. 로션도 있어요? 네, 원래 그 세 가지예요. 너무 궁금하다. 네, 바디 세트로 로션까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3개 구매하시면은 하나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참에 전 라인 같이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배송 메시지에 이스타 TV 적어주시면은 또 각질 제거제 여름에 필요하죠. 선물로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판관손문선 들어가겠습니다. 자, 20대 후반의 남성 사연인데 이거 주연이 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연애 5년차에 접어든 와, 5년차. 28살 직장인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대학교 때 지인 소개로 만난 같은 학교 CC입니다. 5년 동안 서로 너무 잘 맞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2년 정도 같이 하고 저는 졸업 후 제 고향인 지방으로 내려와 아버지 사업체 한 곳을 받아 맡아 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석사를 졸업 후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들어 여자친구와 저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내적
갈등과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부터 간간히 여자친구에게 얼른 결혼하고 싶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며 결혼 얘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석사 졸업 후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여자친구가 박사 과정을 밟을 거라는 말과 함께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주말부부 할 거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다입니다. 여자친구는 박사하면서도 결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재택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된다라는 말은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박사과정 어림잡아 4년 졸업 후 취직도 재택하는 회사로 무조건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최소 직장생활까지 6년은 잡아야 될 텐데 여자친구에게 너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라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도 여자친구만의 나아갈 길이 있고 제가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제 욕심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아기를 낳으면 여자친구의 경력 단절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는 우리 어머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젊으실 때 아버지와 결혼 후 평생 우리 3남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선 여자친구와의 결혼은 아직까지 먼 미래에 이르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켠 구석진 곳에 결혼이라는 단어는 묻어두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이 함께 계시지만 독립을 하였고 혼자 생활을 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자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이가 점차 들면서 혼자 산다는 게 저로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그 공허함과 적적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럴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여자를 만나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지금 여자친구만큼 변함없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 큰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후 올봄 학기가 시작되고 한창 학회 발표와 논문 준비로 바빠진 여자친구는 새벽 3, 4시에 연구실을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통화하는 횟수도 아침에 한 번, 제가 자기 전에 한 번, 카톡하는 횟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 달에는 한 번 만났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친구는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여자친구가 저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서운한 마음을 한창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뿔만 차러 다닐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던 제가 건강이 악화되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번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보호자로 오겠다고 하는 걸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 성격상 남들에게 도움받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동생, 누나에게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입원했을 당시 수술 후 이틀 정도를 병원에서 혼자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때는 제 감정이 많이 복잡해지더군요. 애초에 바쁜 여자친구에게 병문안 와달라는 말도 안 나올 뿐더러 혹여나 오지 말라 했음에도 학교에서 지하철 타고 20분이면 올 수 있는 병원이니까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조차 안 드는 이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연인 관계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20분이면 올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술하고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0분이면 지하철 타고 한 5정거장 되거든요. 그죠. 진짜 가까운데. 네. 심했다. 여자친구는 정말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전 얼른 가정을 꾸리고 이쁜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은 부모님을 잘 만나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또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지금 여자친구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요즘 들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생각하게 됩니다. 형님, 누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지금 28살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학교 CC였다가 생활이 바뀌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 아니 그리고 제가 반대로 한번 지금 사연자한테 물어볼게요.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불확실한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결혼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고 거기서 종착역에서 쭉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잘 모르는 빨리 결혼할 수 있는 어떤 여자를 급하게 만나서 잘 맞는지 지금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잘 맞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도 알고 있고 서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는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음. 네, 그런 부분이 있다 일단은. 본인의 감정을 다 사연에 안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서운할 수밖에 없어. 그래 서운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에 막 다 이해된다 그럴 수 있다 오. 그걸로 숨기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내가 봤을 때 이거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맞아. 서운한 것도 많고 그래 내 맘대로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영 그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 얘기하면서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일단 그래도 왜냐하면 앞에 보면 사업체를 물려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감히 예상컨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 뭘 그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도 가격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바깥으로 입 밖으로 못 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과 글이 저는 다르다고 느껴져요. 네. 솔직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본인한테 스트레스로 오거든요. 본인 마음이 솔직해지면 생각보다 되게 명백하게 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올 텐데 맞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근데 거지. 그래서 그게 다 느껴지는 게 공허함과 적적함이 크게 다가왔대. 근데 외로움 때문에 여자친구가 결혼하고자 하는 건 아니래. 병문안을 안 와도 된대. 근데 안 오니까 20분 서운한 오는데 거지. 서운하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공원을 되는 안 오니까 얘기거든. 이 관계가 맞는 건가?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다 이해는 가. 근데 그런 마음들이. 20분이면 올 수 있는 병원이니까 얼굴이라도 보러 오지 않을까라는 서운한 얘기는 없어요. 기대감조차 안 드는 이 관계가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그래. 그거야. 아. 오지 그래. 말라 그랬지만 그래. 20분이면 그래도 혹시 오지 않을까 짜잖아. 근데 안 오니까 그래 내가 기대감조차도 안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편하지. 편하니까. 이거 약간 시어머니들 근데- 화법 아니냐? 시어머니들이 맨날 그러잖아. 아이고, 올 필요 없잖아. 이게 관계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맞아. 맞아요. 솔직해야 얘기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 괜찮아. 약간 쿨한 척. 약간 이렇게 하고 되게 좀 나는 마음 넓은 척. 근데 아니거든. 속으로는 진짜 아니고. 완전 밴댕이 맞아. 소갈딱지인데 그 그냥 배려하는 척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걔가 이제 알았어 내 말대로 하면 서운해하고 와 이거 내 속마음 뻔히 알면서 저것이 안 하나 막 이렇게 하고 막 내 속마음이 이게 아닌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을 그지같이 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상대방은 이제 모르지. 모를 말 수도 안 있고. 하면. 그렇게 되면 본인이 제일 괴롭잖아. 내가 괴롭지. 맞아. 여기서 방법은 예를 들어 지금 병문안 얘기했잖아. 전화해서 가까우니까 보러 와. 나도 보고 그래, 싶어. 보고 싶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여자가 저절로 움직여주면 땡큐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할까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본인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여자들이 그래. 연애할 때 이러거든요. 그래요? 진짜 말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남자가 해주길 바라고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거 되게 많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뭐 내가 감기 걸렸어. 그래가지고 남친 괜찮아? 어떻게 좀 약이라도 사다 줄까? 뭐 죽이라도 좀 사다 줄까? 아니야 됐어. 괜찮아. 귀찮게 뭘 와. 아니 그래도 아니야 진짜 오지 마. 진짜 오지 마. 나 집에서 쉬면 돼. 약 있어. 이러고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아프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게 맞는 건가? 되게 이 정도면.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재정립을 혼자 계산하고 있죠. 그만 만나야 되나? 그 정도로 거절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말해야 돼. 아프니까 네 생각 더 난다. 와줘라고. 그래. 말해야 나 약사 들고 와. 그래. 나 밥 혼자 먹기 싫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 맞아요.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도 20분이면 사실 와야지.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좋지. 그런 여자면 아마 좋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거는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야. 그래. 그리고 나도 그렇거든. 나도 보배 생각과 마찬가지야. 오지 말라고 해도 20분이면 나는 갈 것 같아. 그래. 만약 여자친구가 이러면은 야 근데 어떻게 안 가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가면 기분 나빠는 하지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갈게. 왜냐면 나가면 왜냐면 그것 때문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이러면 좀 사람이 좀 꼬리꼬리해지잖아. 병원에 누워있고 막 머리 기름지고 보여주기 싫구나. 이걸 보여주기 싫구나라고 해서 안 가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걸 아마 내 여자친구였으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근데 나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나 가고 싶은데 지금 갈게 라고 해도 오지마 하면 안 갈 것 같지만 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니면 갈 것 같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보여주기 싫구나. 그런 좀 지저분한 모습 내지는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기 싫구나 해서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섭섭해하면 안 되고 나 좀 깨재재한데 와 이렇게 그래. 얘기하면 되지. 맞아.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나 기분 나쁘다. 그리고 뭐 이것도 예시입니다. 그 얘기했잖아. 나 이것도 얘기 그냥 해야 돼. 사업체 아버지가 줘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그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일찍 결혼하자. 근데 거기서 그거를 만약에 여성분의 커리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택해서 미루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두 분이 안 맞는 거예요. 맞아. 그럼 그때 가서는 다른 여자를 선택을 하거나 헤어짐을 선택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상대가 나의 마음에 맞춰줘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건 그거는 그 관심법을 쓰는 구미와 다름이 없어. 그러면 철퇴로 입을 치고 싶단 말이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종유 씨가 한 얘기도 여기 있어요. 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주말 부부 할 거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다입니다. 그러니까 난 되게 확고해. 나는 확고해. 근데 여자친구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뭐 박사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시간을 잡아서 6년은 잡아야 될 텐데 여자친구한테 너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거 생각한대. 왜 없어? 근데 안 되는 사실은 거야. 이만 하고 싶은 거야. 하고 너와 싶은 거야. 결혼하고 싶으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그래. 해야 그리고 돼.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그렇죠. 말지는 그녀의 그렇죠, 선택이니까 의외로 솔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어필했어. 나 이러이러한 정도의 재산이 있고 너 일 안 해도 괜찮아. 그 정도야? 뭐 그러면 그래서 나 그 정도는 좀 몰랐어. 이렇게 될지도 모른단 박사가 더 말이야. 힘들었어 이럴 수 있어. 나 대학원에서 진짜 개고생하고 우리 교수 교수님 개새끼. 진짜 그지 같은 거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좀 일하다가 좀 늙어서 그때 돼서 한번 해볼게. 그래. 지금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없게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면 몰라. 맞아. 그리고 박사 과정이 결혼한다고 해서 경력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한 2년 같이 살았어. 애가 생겼을 수도 있지. 그럼 애 키워서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더 지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도 쉽진 않지만 물론 지금 이어가는 거랑은 비할 바 아니지만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해요. 그렇게도 해. 네, 할 수 있어. 어렵지만 해. 네. 네, 근데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야. 그렇지. 그래. 근데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음. 여자친구의 생각이 진짜 확고해. 그러면 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결혼이랑은 안 맞는 그렇죠. 사람이야. 그렇죠. 그럼 그때 선택은 해야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나와서 친구들의 결혼이나 내 결혼도 보니까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시기가 제일 그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시기가 보기엔. 잘 맞는 사람하고 결국엔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내가 내 욕구를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여자친구도 솔직하게 소통을 했을 때 우리는 결혼의 시기에 대한 그림이 맞지 않는구나 하면 선택이 조금 쉬워질 수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어떤 그 이벤트는 시기가 안 맞으면 못해.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사람 없는 아무리 거지. 좋아도. 네. 아니, 결혼은 할 수 있어. 근데 결혼 후가 힘들겠지.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쵸? 결혼은 결혼은 뭐 할 수 있는데 너무 둘이 바라는 그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들으면서 되게 제가 아는 사람의 사연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결혼을 이제 남자가 우겨서 했어요. 계속 우겨서 했어? 그래서 그냥 박사까지 다 밟고 여자분이 애도 막 땡겨서 낳고 막 이랬어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박사 과정 밟고 취업이 잘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박사 닮으면 뭐 다 취업되나? 근데 이제 이렇게 몇 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좀 배려를 해줬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육아라든지 그죠? 가정적인 그런 것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갈등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당연히 다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는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주말 부부는 싫다. 뭐 여자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거기를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내가 일을 밖에서 하고 집에서 정말 아이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물론 불확실한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거를 나랑 같이 그릴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좀 귀엽게 말하면 삐진 게 많아. 엄청 많아. 지금 맞아요. 병원 그거 장난 아니야 지금 이거. 지금 삐진 게 많은 것 같아. 사실 엄청 이게 많대. 핵심일 수 있어. 그래. 그게 이게 트리거일 수도 있어. 야 여기를 안 와? 서운해. 근데 봐봐. 본인은 얘기를 안 했거든. 야 스스로 그래. 이틀 정도를 병원에서 혼자 정말 힘들게 보냈대. 이때 여자친구만 생각난 거야. 뭐 무슨 동생, 누나, 부모님 다 필요 필요 없고 없어. 쟤만 잠깐 와서 보면 얘기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오니 너는? 어. 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말해야 기싸움을 하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어, 있고. 스스로. 이 정도인데 안 와? 그래 오지 마. 오지 말라는 거 진짜 너네. 내가 죽어도 내가 진짜 내가 오늘 내일 해도 너 오란 말 안 한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카톡 붙들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물소리만 나도 왔나? 다 간호사야. 주사 존나 큰 거 들고 와. 수만 시간입니다. 예. 아 너무 슬퍼. 그리고 저는 약간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고려하는 건지 진짜 이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놓치기 싫어서 결혼하고 싶은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전자야. 그러니까 전자야 내가 볼 때. 전자야. 봐. 여자친구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 몰라요. 그치? 여자친구의 생각이잖아. 모릅니다. 자, 저 또한 그렇고요. 이건 맞아요. 왠지 알아요? 전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고 예쁜 그래, 아기도 근데 그게 이게 커. 대상이 꼭 그 여자가 아닐 그래. 수도 있다니까. 그치, 그래. 근데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를 그렇지. 넣고 그림을 그리는 그리는 거지. 거지. 빼고 지금 당장 결혼을 원하는 적당하게 맞는 사람을 끼워도 맞아. 할 거야. 맞아. 네. 보통 결혼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맞아요. 28 너무 어리지 않아. 근데 여자친구는 어쨌든 원래는 석사까지 하고 이 사연자분 있는데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박사 과정을 밟을 거라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건데 여자친구는 박사 밟고 뭐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분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설득하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후회하실 일을 하지 마세요. 왜? 그것도 나름 멋있지. 멋만 있죠. 뭐 챙겨서 인생 박사 뭐 그거 한다고. 이거. 우리 네.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받은 게 없으셨을 거예요. 달라요. 그렇죠. 네, 이거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여자친구의 주변 친구들이 어휴 나 박사 같은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몰라요. 아니야. 왜냐면 28살이잖아. 그래, 아직 안 하지. 아직 몰라. 아직 그러지 않을 수 있어. 그래? 근데 네. 2년만 지나봐. 2년만 지나면 진짜. 2년은 좀 모르겠고 향후 이제 5년 후에 친구들이 아유 너 그때 아유 이 멍청아. 결혼했었어야지. 그래. 지금 남자 봐라. 아유 쟤 뭐니? 뭐 이러면서. 하지만 28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치? 아 진짜. 제가 너무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네. 그만큼 이 남자분은 아마 결혼하면 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나이에 여자가 너무 속물로 이렇게 달려들면 그런 사람도 사실 좀 경계해야 그럼. 남자 입장에서. 그럼. 그 돈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잘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는데 결혼 아차하면은 안 편해질 수 있다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맞아. 그럼 여러분은 이 사연자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연자분한테 만약에 저희의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시다면 진짜 고르고 잘 골라야 된다. 가진 게 있는 사람일수록 새로운 여자를.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 여자친구는 헤어지고? 솔직하게 만약에 본인이 지금 감정을 털어놓죠? 알아서 헤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여자친구하고 대화하기 이전에 본인과의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그래. 같아요. 맞아. 나와의 대화. 그렇게 솔직하게. 맞아요. 나를 내가 속이고 있어. 그리고 그것만 봐도. 이 나중에 물려받은 사업체 지금 몇 개를 물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도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 키우고 유지하려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28살에 결혼할 게 아니라 고르고 골라서 40살에 결혼해도 그래. 좋으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을 돼요. 만나야 됩니다. 같이 그게 나중에는 사모님 되는 건데 그렇잖아. 근데 아무나 들였다가 그래. 개박살 납니다. 그래. 그게 무슨 아니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집도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나가리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본인과의 대화 한번 하시고 여자친구분한테는 솔직히 졸라 서운했다. 어떻게 넌 20분이 되는 걸 안 오니? 얘기해. 맞아. 다 얘기했는데 얘기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그래 나 몰랐어. 오. 얘기해주면 할게. 그러면 계속 만나시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있어. 혼자 좀 있어요. 그래. 혼자 연애하고. 그 좀 경험도 쌓고 그 경영 수업 같은 것도 받고 그래. 해외도 나가고 이래저래 경험 쌓은 다음에 그러다 보면 좀 좋은 여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때 돈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 다 잘 쳐내야 됩니다. 네.
잘 걷어내고. 결혼하라는 걷어내기 거야, 쉽지 말하는 않다. 거야. 그러면 맞아, 이제 맞아. 버버치 취하는 거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라. 그게 그렇잖아. 그래. 그냥 CC 뭐 이렇게 뭐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만났을 때 그 순수함이 사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건 그죠. 맞아. 음. 저는 그래서 지금은 결혼할 때 아니다. 일찍 결혼하고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해는 하나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래. 저는 최소 주원이 형이 이제 예전에 저한테 많이 얘기했죠. 환갑에도 늦지 않다. 그건 좀 동의합니다. 오바지만 전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연애만 하고 아 그럼. 그래봐야 32이야. 그것도 그래. 애기다. 하세요 천천히. 그래도 너무 어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한테 또 질문을 좀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질문을 한다면 결혼을 그렇게 꼭 빨리 해야 되냐? 그 나도 그게 라고 핵심 물어보고 포인트야. 싶어. 근데 진짜 진지하게 대답해라. 좀 신중하게. 어. 근데 아니요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자친구 천천히 한번 바라봐라. 그래. 그것도 그리고 괜찮아. 이제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표현 방식 바꾸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렇지. 본인 일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만약에 결혼은 꼭 빨리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네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진정하고 침 한번 딱 삼키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결혼을 안 해준다면 주위를 한번 살펴봐라. 결혼할 만한 사람 있나? 더 좋은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래. 뭐 이분은 뭐 듀오 같은데 가도 뭐 등급이 그렇겠지. 높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혼이 목표라면 결혼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 결혼 생활에 적합한 인물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아. 아니 상대방이 결혼을 하기 싫다는데 그거를 그래. 졸라가지고 해서 한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맞아. 그렇게 졸랐어 한 6개월 졸라서 결혼하면 다행인데 그거 아니면 또 감정 6개월이 싸움 아니라 6년 있어야 된대. 감정 싸움 이렇게 있고 하는 게 별로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결혼을 꼭 빨리 해야 되나요? 정말요. 네. 저도 이건 정말. 네. 근데 꼭 빨리 해야 되는 결혼을 것인가. 꼭 빨리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너무 빠른데.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진짜 정말 솔직히 유경험자로서 네. 딱 해놓고 말해서 지금 이 외로움 내가 누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싶다 막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그 결혼에 대한 나의 로망과 환상 짧게는 정말 1년 안에 깨집니다. 1년이요? 1년이면 3개월이면 깨질 수 아, 석 달. 3개월 너무 짧아. 결혼해서. 석 달 보나요? 빠르면. 그렇게 깨졌어? 제 얘기는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와도 너 얘기하는데요, 네. 그렇게 빨리 깨져? 석 달. 석 달은 좀 이르다. 어쨌든 그 석 달에서 1년 사이에 그 찰나의 그 행복을 위해서 네. 그 너무 섣불리 모든 걸 망치면 안 된다. 외로운 생활의 연속이야. 결혼해도. 아 그럼 늦게까지 인간은 다 나 근본적으로 혼자 외로워. 있으면 인간 죽을 때까지 외롭고 고통 속에 맞아. 그래. 진짜 결혼은 결혼한다고 인생은 하잖아요. 고통이야. 내가 결혼해서 제일 이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외로워요. 나는 결혼해서 상대방이 나를 잘 알고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되게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지 그럼 않아. 기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결혼하니까 음. 내 이해심이 넓어졌어요. 난 내가 내 이해심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해서 내 이해심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이 사사건건 이 안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사소해. 근데 그런 그래. 것들이 맞아.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하니까 진짜 별거 아니게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걸 하나 둘씩 놓는 거지 이제. 그치. 내가 넓어지지 않으면 못 사니까.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 둘 중에 하나가 안 하거나 못 하면 깨지는 거고. 그렇죠. 둘 다 하고 있으면 그냥 저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쉽지 그 않아요. 과정이다 결국. 맞아. 아니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한 인간이 나 아닌 다른 한 인간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나 아닌 다른 한 인간을 오롯이 이해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불가능.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 그냥. 절대 불가. 완전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완전 완전. 100%. 누나 진짜 웃기다. 진짜 톤으로 되게 웃기다. 이 희극인 스타일이거든. 톤이 웃기는 게 완전 불가능해. 이 정도로 강조하고 그래서 따라하는데 싶습니다. 엄청 더 웃겨. 이 정도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 불가야 불가. 이분이랑 결혼하면 또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래. 계속 배려하고 그러면 나는 서운함은 계속 괜찮다, 쌓여있고, 나는 나 괜찮다, 괜찮아. 막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 생일이야. 미역국을 끓여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석사, 박사 준비하면 피곤하면 그럴 수도 그럼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3분 미역국이면 되거든요. 아 근데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돼야지 그럼 저 3분 미역국도 끓여달라고 말하기 뭐한 이런 관계가 가능한 관계일까요? 아니 딱 이 사연은 그거예요. 막 그 전날에 오빠 내 생일인데 내가 미역국을 끓여줄게. 아니야 됐어. 됐어. 너 내일 났어. 세미나잖아. 하지마. 그리고 다음 날에 정말 안 끓였더군요. 이거 다를 게 없어. 결혼 생활에서 나오는 게 그런 이거야 지금. 그래서 란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랑 대화를 먼저 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아니 그런 거면 진짜 상대방도 힘들다. 그래. 이게 힘들어 이런 이 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맞아. 그래. 말 안 하면 명확하게. 진짜 몰라. 몰라. 근데 지금 이분이 하는 행위가 되게 이상하고 이질적인 행위고 얼마 안 하는 행위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래. 많아. 많아. 이 나이 때 많이 그래. 그래서 이때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야. 맞아요. 살다 보면 그게 이러면 내가 나만 손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잖아.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해도 그때도 많은 분들 그렇게 또 경험자들이 얘기하다 빠르다고 보면은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그래 오히려. 이제 저희 남편이 화가 나면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말을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나는 느껴. 카톡만 해도 느끼잖아요. 그럼. 이 사람 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세하다. 근데 예전에 그걸 말을 안 하니까 나도 기분이 너무 상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쟤 왜 저래? 또 시작이야. 이렇게 되고 또 이 다툼이 길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늘 말했어. 솔직하게 말해달라. 뭐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이상해. 그러면 카톡으로 이만큼 보냅니다. 장문. 뭐 때문에 자기가 기분이 상했다. 근데 그게 낫지. 자기 마음을 이제 저 읽을 수 있게 된 거네. 너무 길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화나? 그래도 말해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안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서운하고 화가 나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빨리 풀리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 카톡 예전 생각해 보면 말투로 미묘한 걸 감지하지. 무조건 감지하지. 예를 들어 카톡을 쭉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띄어쓰기를 다 해. 좀 뭐 이상한데. 진지. 갑자기 말투가 원래는 이런 말투가 아닌데 띄어쓰기에서부터 맞춤법까지 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온점 찍고 마지막에 맞아. 이거 이상하다. 묘하게 바뀌잖아. 그래. 맞아. 그런 것까지 다 보인다니까. 이분 내가 봤을 때 티 났을 거예요. 여자친구도 느껴. 알 거야.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돼. 기분 안 좋을 때 또 이제 왜 뭐 때문에 화나는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그런 게 있거든요. 말해봤자 좀 쪼잔해 보일 때도 짜쳐. 있고 아니면 또 말해서 싸움이 또 커질 거 같고. 근데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말한 것처럼 티를 내지 말아요. 그래. 맞아. 1도.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티를 안 내?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야. 티가 1도 안 낼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 참아 맞아. 혼자 그럼 그거 좋죠. 상관없어. 상대방은 모를 테니까. 그럴 근데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그래. 사람이 티를 내야 돼. 그게 절대 왠지 티나. 알아? 티를 내가 존나 안 냈어. 그래. 이거 내가 좀 삐졌고 기분 나빴지만 야, 자연배처럼. 넘어갈게 하는데 나는 이제 참고 티를 안 내고 있어. 근데 이 앞에서 룰루랄라 존나 막 기분 좋은 모습을 보여. 상대방이. 짜증나? 짜증나지. 얘기해야 돼. 어이없네. 젓가락 좀 먹고 내가 참는 건 참는데. 그럼 얘기를 이런 안 해도 거지. 티나. 나는 티를 안 내기로 결심했지만 룰루랄라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눈치 더럽게 없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본인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지. 나는 안 돼.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말해야 그 무조건 티 난다고 봐. 그래. 얘기해야 해. 그 어떤 돌 붙여도 티 납니다. 맞아요. 네, 티나. 얘기하셔야 얘기해야 돼. 돼요. 진짜 뭐가 티 나냐면 딱 집에 들어갔는데 기운이 이상해. 알잖아. 뭐지? 분위기가 이상하다니까. 기운이 근데 달라. 불과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뭐지? 뭐지? 그럼 나는 한참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유가 뭐야? 씨발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내 핸드폰 뭐 있었나? 뭐지? 잠깐만 뭐지? 그리고 내 막 서랍 같은 것도 봐. 왜? 내가 무슨 정리를 잘못했나? 아니 일단 뭐 이제 뭐다 찾아가는 거야. 원인을 다 뒤져본 거야. 하면서 막 어서서 뭐지 하다가 진짜 조심스럽게 물어봐.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잠깐 앉아봐 이래. 뭐야? 철렁. 근데 오빠 자은이가 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자은이는 걱정되지만 맞아. 둘이서 뭔가 싸우거나 뭔가 있었던 거야. 그래. 자은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와이프는 심각한 거야. 애들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오빠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애를 혼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야. 그럼 난
집에 가자마자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그래. 그런 것도 나 원인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상대방의 미묘한 그 그래. 감정을 다 느껴. 다 느낄 수가 맞아요. 있어. 맞아요. 상상을 키우고 이게 안 좋아. 맞아요. 그래. 그게. 괜히 상상하면 안 돼. 얘기해서 푸세요. 맞아요. 네. 저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드렸다고 봅니다. 어, 진짜 맞아요. 그렇다. 네. 진짜. 이번엔 이분에게 도움되는.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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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솔직하게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맞아요. 뭐가 모자라서 다 얘기를 안 해. 그래. 네. 아쉬울 거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그 사업하시다가 혹시 투자처 뭐 찾으시면 저희한테 좀 연락 좀 광고.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야, 놓치지 않는다. 네. 뭐 전화번호라도 메일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네, 저희 마곡으로 모시겠습니다. 2층에 한우집 있거든요. 네, 맛있어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